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마음을 위한 치유의 방, 마음 스파. 지은이는 김수영, 발행은 꿈꾸는 지구입니다. 저자는 가난, 가정불화, 암, 실패 등 숱한 시련 속에서 번아웃 증후군과 경미한 공황장애까지 겪으며 도망치듯 떠난 여행에서 우연한 계기로 페루에서 영혼의 씻긴 굿을 받으며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신분석 상담을 받고 운명학과 뇌과학, 금강경 독송 등 다각도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수많은 괴로움이 사실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오롯이 지탱해줄 마음의 집이 생기자 마음 감옥은 스르르 녹아내렸고 정처 없던 유목민 생활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저자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털어놓은 고민을 근본적으로 3가지로 나누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의 마음속 마음 스파를 4개의 방으로 인도해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들을 위한 첫 번째 방, 내 인생의 주인 되기. 마음의 상처로 관계 맺기가 쉽지 않은 이들을 위한 두 번째 방, 내 마음의 주인 되기.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들을 위한 세 번째 방, 내 운명의 주인 되기. 나를 신처럼 귀하게 여기고 인생에 나를 내맡기면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방, 지금 이 순간의 주인 되기. 이 4개의 방을 거치는 동안 마음속 불안과 걱정을 씻어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삶을 수용하며 존재 자체로 충만한 나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남들이라는 허상 대신 나 자신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주변 사람들은 벌써 취업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만 사는데 하며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남들의 시선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그 주변 사람들은 누구길래 나만 빼고 다들 잘 나가는 걸까요?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나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추측컨대 주변 사람들은 이들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예쁘고 잘생긴 부잣집 아이들, 중학교 때는 연예인을 따라하며 트렌드를 주도했던 아이들, 고등학교 때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간 아이들, 대학에서는 좋은 직장에 취업한 아이들, 직장에서는 빨리 승진한 사람들,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와 경제력으로, 아이가 자라면 아이의 성적으로 서로를 비교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데 내 자식이 그렇지 못하면 속상하고 창피하지요.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노인들끼리 모여 자식,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자랑을 합니다. 자식이 백수 혹은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지만 자주 연락이 없거나 손자, 손녀가 아직 없는 어르신들은 남들이 자랑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 심통을 부르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내세울 게 없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대략 이러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며 산다는 건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요? 경쟁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컨베이어 벨트에 놓여진 공산품처럼 내 인생을 남들과 똑같이 찍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그렇다면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당신이 그토록 신경 썼던 주변 사람들 중 지금 몇 명이나 연락하고 지내나요? 그들 중 지금까지 당신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는
몇 명입니까? 지나고 나면 부질없는 연인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그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마치 머릿속에 남들이라는 실체 없는 유령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존재에 끌려다니는 것과 같아요. 이 지구에 존재하는 70억 인구는 다들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다른 꿈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든 비교의 기본은 동일 조건인데 굳이 비교를 하려면 나와 동일한 조건 하에 동일한 삶을 살아온 사람과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딱 한 사람이 남겠네요. 바로 과거의 나. 이제 유령들 말고 과거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더 성숙하고 지혜로워지지 않았나요? 당신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하고 아름다워요. 그만하면 건강하고 그만하면 행복하잖아요. 일상에서 조금씩의 힘듦은 누구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세요. 어떻게 살고 싶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 상황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행복하니? 이렇게 끊임없이 묻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답변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조금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아닌 나 자신만 괜찮으면 돼요.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세요. 나를, 내 인생을 더 채우세요. 둘째,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세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선 다들 공무원 시험에만 목을 매는 분위기라면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겠지요. 그러면 다른 창업준비생이나 성공한 창업가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주어진 인맥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25살에 한국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꽉 막혀 있다는 생각으로 한국을 떠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꽉 막힌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도 있더군요.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영감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떤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지지하고 응원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 응원해 줄 겁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남들입니까? 자신입니까?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는 남들은 자기 인생 살기 바빠서 남들의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실체 없는 유령보다는 나 자신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 열쇠.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나와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5년 전 내가 가장 신경 썼던 사람은 누구이고 걱정했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와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난 5년간 내가 이루어낸 것들을 적어보세요. 나에 대해서만큼은 무조건 사랑하세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곡 박상철의 무조건입니다. 리듬이 신나기도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08개의 사랑 이야기를 수집했던 저는 사랑의 두 가지 방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나 장단점이 있지만 그때는 장점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고 장점이었던 부분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고 내게 잘 해주지도 않고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결국 그래서 헤어집니다. 반대로 사랑을 지속시키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더군요. 그들 역시 처음에는 그래서 사랑에 빠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 커 보이는 상대방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 하고 아무리 작은 장점이라도 열심히 찾아내서 칭찬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걸까요? 저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담아둔 일종의 사랑 탱크가 있다면 이 탱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을 얻어 탱크를 채우려고 할 겁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가족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받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겠죠.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쓰고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도 합니다. 아프거나 힘든 상황을 털어놓으며 동정을 구하려고도 해보지만 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허탈하고 화만 납니다. 반대로 내 마음속 사랑 탱크가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남들과 함께 있어도 행복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남들에게 넘쳐나는 사랑을 나눠주지만 그들이 보답하지 않아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 탱크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소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건부 사랑을 합니다. 즉, 스스로에게도 조건을 들이대며 조건이 충족되면 그래서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래서 사랑을 뺏습니다. 어제는 서류에서 탈락을 했으니 나는 20점짜리 존재이고 오늘은 대기업에 합격했으니 100점짜리 존재라고 생각하지요. 흔히 요즘 힘든 일이 있어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라고 말하듯 자존감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느낌입니다. 자존감의 일부인 자기 효능감과 비슷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은 근본적으로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믿음입니다. 설령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가 소중하다는 믿음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내가 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겠다고요? 갓난아이를 하루만 방치해도 생명이 위험한데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 것은 누군가가 잠시도 쉬지 않고 많은 것을 희생해 우리를 돌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그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수만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가르쳐준 덕분이죠.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도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만큼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똥오줌 못 가리고 2시간에 한 번씩 울던 아이를 돈 한 푼 벌어오기는커녕 쓰기만 하는 아이를 보살펴서 한 인간으로 만드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 그 위대한 일을 했고 당신은 그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비싼 집도 차도 명품도 이렇게 20년 가까이 공들여 만들지는 않아요. 그만큼 당신은 오랜 세월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기도 하지만 아무리 바닥을 쳐도 나는 여전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진흙탕에 떨어진다고 1,000원이 되지 않고 보석함에 담아뒀다고 100만 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이고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때 우리는 빛이 납니다. 그래야 타인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데서 모든 변화는 시작합니다. 무조건 사랑이 특급 사랑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역할,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학창시절의 왕따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고 사랑했던 사람과 원수가 되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누구나 사람 때문에 아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상처로 남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 부정적 에너지는 나를 소진시키고 내 삶을 망가뜨립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연, 단역, 엑스트라를 캐스팅하고 스토리의 전개를 이끌어가는 작가 겸 감독 역할도 내가 하고 있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남들도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라 바쁜데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이 나만 바라보는 양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왜 다들 나만 못살게 구는 거지? 하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스토리를 엉뚱하게 전개하죠. 상사에게 혼이 난 신입사원은 극도의 긴장감과 위축감에 마치 그 상사가 자기만 지켜보고 있다가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상사는 자신의 인생 드라마에서 단역인 나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은 조연급인 사장님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생각 없이 한마디 한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신입사원의 드라마에선 이 상사가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거지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일 뿐 이 세상 전체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에게서 오는 괴로움 중 상당 부분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실망, 원망 등의 감정이 너무 커져서 내 인생이 내 마음이 휘둘리게 된다면 나는 사실상 그들에게 내 마음의 주인공 역할을 내주고 단역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나 그 주인공이 악당이라면 내 인생 드라마는 스토리 따위는 없는 저급한 공포물이나 폭력물로 변질되고 나는 불쌍한 피해자 역할로 비극적인 엔딩을 맞게 되겠죠. 예를 들어 아버지 때문에 일생을 고통받으며 살아왔다면 그래서 지금의 삶이 불행하다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끊임없이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 인생의 주인공은 아버지인 거죠. 그 사람에게 주인공 역할을 내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스토리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거나 주인공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연인이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지요. 예를 들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식 교육에만 매달리는 어머니들의 삶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닌 자식인 셈이죠. 그래서 자식의 진로에 간섭하고 공부를 못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의 자신, 즉 성공한 조연의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게 아이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각본을 따라주지 않으면 화가 나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랑을 소유라고 착각하는 연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랑한다면 당연히 자신이 상대방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상대는 조연이 되어 자신이 꿈꿔왔던 로맨스 드라마처럼 연애가 착착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왜 나한테 이것밖에 못 해주냐고, 날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상대를 원망합니다. 상대방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주인공인 나의 판타지를 실현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피할 수 없는 악당이라면 그들의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들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을 겁니다. 자기 뜻대로 전개되지 못했던 삶의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상처들과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괴물이 되어버린 한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니 미움 대신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세요.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초라한 영혼을 당신 마음속에서 주인공이나 조연이 아닌 엑스트라급으로 강등시키세요.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 역시 불행한 조연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쓸 에너지를 내 인생이라는 대서사시를 명작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세요. 가장 이상적인 시놉시스에 맞춰 나라는 주인공의 캐릭터와 행보를, 그리고 그 주인공의 주변에 있어야 할 캐릭터들을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은 남의 드라마에 이리저리 어설프게 출연하다가 내 인생의 주인공 역할을 남에게 넘겨주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는 딱 한 번 방영되니까요. 마음 열쇠. 현재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주인공인 당신 외에 어떤 조연들이 등장하나요? 앞으로 어떤 스토리들이 전개되어야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운 좋은 사람들은 운이 좋을 때까지 시도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만에서 온 버블티를 판매하는 독특한 가게가 신촌에 생겼습니다. 새콤달콤한 밀크티에 쫄깃쫄깃한 파티오카 젤리가 들어있는 이 신비로운 음료를 마셔보고 신세계를 맛본 저는 단골이 되었지만 그 가게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잊고 있었던 버블티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웬만한 동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명 체인도 생겨났습니다. 2000년대 초에 버블티 가게를 했던 사람은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걸까요? 버블티가 뒤늦게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여행이 일상화되고 대만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버블티를 현지에서 접해본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대만이라는 나라조차도 생소했으니까요. 이렇게 한 개인의 노력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과 대중들의 요구, 신선한 아이디어의 삼박자가 딱 맞아야 하니까요. 그러고 보면 노력 없이 되는 일도 없지만 노력만으로 되는 일도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시기도 맞아야 하고 운도 어느 정도 따라야 하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죽어라 노력해서 원하는 대학을 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당시에 부모님이 아파서 제가 간병을 해야 했다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암도 조기 발견했기에 빨리 수술을 받고 꿈 목록을 써서 인생을 반전시킬 기회가 있었던 것이지 말기 상태에서 발견했다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절대적입니다. 제가 골든벨을 울린 것도 저 혼자 잘나서 울린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에 3번이나 찾아가서 제작진을 설득하신 교장 선생님이 있었고 출연하지 않겠다는 저를 억지로 불러내신 선생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책이나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저 혼자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제 책을 출간해준 출판사의 많은 분들, 저를 대중에게 소개해주신 방송 관계자와 기자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심할 때마다 백과사전을 보면서 다양한 인물들의 일대기를 살펴봅니다. 보다 보니 누구나 알만한 슈퍼스타도 모든 앨범이나 영화를 성공시킨 경우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 어떤 사람은 일이 풀리지 않아 수년에서 수십 년을 무명으로 힘들게 살다가 뒤늦게 대중에게 알려지고 사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죽고 나서 전성기가 왔으니까요. 반대로 처음에 반짝하고 떴다가 한 번에 꺾여서 재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시도에 행운이 들어오는 반면 어떤 사람은 80번째 시도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시도해왔던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34번째 시도에, 누군가는 92번째 시도했을 때 운이 들어와서 원하는 바를 이룬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하고 나서야 우리가 알게 된 것뿐, 그들은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도전해왔지요. 그런데 초반에 운이 좋았거나 남들이 도와줘서 일이 잘 풀린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속 이 정도로 일이 잘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지요. 또 일이 안 풀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쉽게 추측하고 판단합니다. 아직은 그 사람의 노력에 걸맞는 운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작은 성취를 한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실력이라 여기고 기고만장하지만 큰 성취를 해본 사람은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살다 보면 운이 좋아서 10의 노력을 하고도 100을 얻는 경우도 있고 운이 나빠서 100의 노력을 했는데 10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운이 좋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운이 나쁘다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평생에 걸쳐 주어지는 운은 고만고만한 것이라 이번 일에서 운이 좀 없었어도 다음 일에서는 운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처음 몇 번 운이 없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99%의 운이 들어와도 1%의 노력을 하지 않아 기회가 온 것도 모르고 흘려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운이 들어올 때까지 시도하는 것, 그리고 운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겸손할 것. 마음 열쇠. 내가 좋아하는 유명인들이나 롤모델들의 일대기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몇 번째 시도에 행운이 들어왔나요? 불행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죠? 부모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인가 싶고 뉴스를 보면 세상은 온갖 문제투성이 같습니다. 삶이 팍팍해지다 보니 집단별 갈등도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근심을 달고 삽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받아보며 느낀 것은 진로, 취업, 연애, 인간관계 등 고민의 종류는 달라도 근본적으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나 직장에 못 들어가서 합격하고 싶었던 시험에 불합격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유복했으면 좋겠는데 가난하고 불화가 끊이지 않아서 매력적인 인기남, 인기녀가 되고 싶은데 인기는커녕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들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을 실패라고 부르고 자신을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부르는 그것이 실패라면요. 미안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왜 낙담이냐고요? 원하는 학교, 회사에 들어가고 원하는 만큼의 부를 얻고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건 노력만으로 얻기 힘든 감사한 결과입니다. 일종의 행운이죠. 긴 인생에 걸쳐 봤을 때 평생 실패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원하는 모든 일이 쉽게 척척 이루어지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죠. 오죽하면 불교에서 인생을 고라고 했을까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갑작스러운 해고, 질병, 사고 등으로 불행의 먹구름이 들이우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상실감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에 오해와 오해가 겹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어그러지며 돈과 사람을 잃기도 해요.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를 알아주기는커녕 배신당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말이죠. 어쩌면 그 많은 고통들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공평해야 한다는 착각, 모든 게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착각, 남들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착각, 영원히 건강하게 살 거라는 착각, 그 착각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면 이것들이 일종의 마음 감옥이 되어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는 생각들로 내 마음만 괴로워지죠. 불행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고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아플 때도 있고 나만큼이나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이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보세요.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관리에 힘쓰고 돈이 없어 힘들다면 열심히 돈을 벌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많다면 적어도 내 자식은 잘 키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쏟으면 되겠지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마음 감옥을 없애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고 많은 분들 덕분에 교육도 받고 할 일도 갖게 되었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내가 나라서 너무 감사하지 않은가요? 결국 나와 세상은 그대로인데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방법 어렵지 않지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미 2000년 전에 문제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라는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마음을 바꾸는 일이요. 할 수 없는 일은 남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마음 열쇠. 김수영의 108감사문. 어느 날 문득 태어나서 이제까지 감사한 것들을 싹 적어보다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108개를 정리해서 녹음해 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찬찬히 들어보시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잠들기 전 또는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길 테니까요. 세상을 축복하세요. 세상도 나를 축복해 줄 거예요. 지방의 한 대학에서 신입생들 대상으로 자존감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자존감이 가장 낮은 학생들을 따로 모아 캠프를 열었습니다. 특강 강사로 가게 된 제가 도착한 캠프장의 입구에는 자존감 회복을 위한 힐링 캠프라고 쓰인 배너가 곳곳에 있더군요. 마치 그 배너가 참가자들에게 너희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이야 라고 외치는 것 같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고 역시나 참가자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뭉성뭉성 하는 가운데 강연을 시작했는데 한 학생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에 쌍꺼풀 수술했어요?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는 방어적인 태도로 무슨 얘기를 해도 전 안 들을 거예요 라고 답하며 이어폰을 끼더군요.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당황스러웠던 저는 강연을 하면서도 이 아이에게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저 아이는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다른 아이들 앞에서 캐물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강연 중 청중들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에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고 마음속으로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겪었든 넌 소중한 아이야. 진심으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잠깐의 스킨십이 있었을 뿐인데 그 아이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쪽 이어폰을 귀에서 빼더니 나중에는 나머지도 뺐습니다. 강연이 끝날 무렵 선글라스를 벗고 강연을 경청하는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더군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건넨 따뜻한 온기가 충분히 전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물 한 잔도 축복의 말을 해주면 분자의 결정이 변한다고 하죠. 인도에서 요가를 하던 시절 생일을 맞은 사람을 눕혀놓고 눈을 감게 한 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온갖 칭찬의 말을 속삭였어요. 그렇게 칭찬을 들으면 온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황홀해집니다. 사랑과 축복의 언어들이 세포 속까지 깊숙이 침투해 마치 자아가 고급 스파를 받는 것처럼 촉촉해지는 느낌이라면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 기분을 누군가에게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보세요. 말로 축복하기가 쑥스럽다면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축복을 내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에너지를 뿜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도 상대방도 행복해지지요. 저는 어린아이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건강하게 자라렴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리어카를 밀고 가는 어르신들을 보면 속으로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고 식당에서 함께 밥 먹는 가족들을 보면 지금처럼 늘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고요. 아름다운 꽃들에게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져서 고마워. 또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도 너 참 사랑스러워 라고 속으로 말해줍니다. 또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운 사망 기사가 나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읊조려 봅니다. 안타깝고 기구한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당신이 앞으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빌어봅니다. 언젠가 제 기도가 그분의 영혼에 닿기를 바라면서. 만약 좋아하는 이성이 있지만 수줍어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당신도 곧 내게 반할 거예요 라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걸어보세요. 그 사람이 신기나 텔레파시가 없어도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할 때마다 당신에게서 사랑 에너지가 가득 뿜어져 나오거든요. 당신의 눈빛과 미소에 그 사람도 곧 빠져들 겁니다. 밉고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당신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심지어 눈앞에서 내게 소리를 지르더라도 당신도 많이 힘들었죠? 앞으로는 평온하시길 바래요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안아주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에 대한 미움이 한결 사그라들면서 그들 또한 한결 부드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전염되는 것이라 싫은 감정은 아무리 애를 써도 티가 나고 여기에 미움으로 맞받아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 하트가 뿅뿅 뜨면 나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요. 내가 세상을 축복하면 할수록, 포용하면 할수록
그 축복은 내게 돌아옵니다. 내가 타인을 품어주고 사랑해줄수록 나 스스로가 치유되고 충만해지고요. 처음부터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축복하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행복이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내게 칭찬을 해줄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칭찬을 해주세요. 아니, 제가 해드릴게요. 당신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이 참 좋아요. 당신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지 몰라요. 지구에 와줘서, 이렇게 존재해줘서 고마워요. 마음 열쇠, 호오포노포노를 아시나요? 고대 하와이인들이 용서와 화해를 위해 발전시켜온 문제 해결법인데요.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 억겁의 세월을 아우르는 의식 영역인 잠재의식 내에 존재하는 업보의 작용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 진원처럼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정화하면 우주가 이를 접수해 처리한다고 하네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 한번 시도해보고 마음의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마음 스파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